자,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날 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굉장히 흉흉한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거는 어제 애플이 무려 7%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WWDC가 그냥 실망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루를 엇박자를 두고 AI 기능에 아이폰 구매가 늘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애플이 나스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BH 같은 종목들 어제 큰 폭의 투매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거를 시초가부터 대부분 회복하는 급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지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플의 급등 때문에 여기 관련주들 조금 들썩거렸다가 오전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 외에도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일단 강하게 올라갔던 섹터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거나 악재가 나온 애들, 이슈가 있는 애들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화장품도 역시 꺾이지가 않아요. 계속 숫자가 찍히고 수출이 증가하고 계속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는 좀 그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기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7% 넘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실리콘2도 5만원 돌파했네요. 이제 5만원, 얼마 전에가 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 5배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 루드랩, 또 잠잠했던 또 가벼운 종목이었던 삐아 같은 종목도 오늘 또 20% 가까이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화장품은 견고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송전망,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송전망 관련된 MOU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관련주들이 들썩거렸죠. 그래서 오늘은 재룡산업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도 한전산업, 그 다음에 원전주까지도 좀 움직였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이런 종목도 그냥 소폭 반등,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자, 미국에서도 몇몇 태양광 종목들이 신고가를 좀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거는 하나솔루션이 다시 여기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이틀 연속 한 10% 넘는 좀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같이 올랐던 신재생 종목들, 수소나 태양광, 가벼운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 상승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좀 약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SDN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워낙 또 가벼운 종목이니까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그나마 거래대금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과 로봇주도 순환매가 들어왔어요. 식품주를 봤을 때는 우리 또 냉동 김밥 이슈 관련해서 우양이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 50%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양, 결국엔 또 식품 관련주까지도 계속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굉장히 또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식품이 어떻게 순환매 들어왔었죠? 처음에는 이제 불닭볶음면 해갖고 삼양식품 등등등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폭염이다. 폭염이니까 우리도 빙과류,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을 거다. 그리고 또 메로나 같은 거 수출 잘 되니까 또 빙그레 이런 종목들도 급등했었죠. 그래서 폭염 관련으로 빙과류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은 뭐였냐? 국순당, 이제는 K 막걸리다. 막걸리도 잘 팔리지, 그치? 하면서 막걸리 한번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에 뭘 올릴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레이더를 켜고 보다가 이제는 찾을 게 없다 보니까 그래, 이제는 떡볶이지. 떡볶이가 올랐거든요. 근데 떡볶이에 대한 회사가 딱히 명확하게 이렇게 있지는 않다 보니까 IG비전 자회사가 떡볶이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은 IG비전의 100% 자회사인 EN크리에이티브가 이제 냉동 떡볶이 등을 미국 등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종목 자체가 1000억도 안 되고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식품주 내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마치 주도 섹터로 보고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왜냐면은
약간의 조금 억지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수급이 그냥 한 번씩 들어오는 좀 그런 패턴이라서 과연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랐던 거는 로봇주도 좀 오전에 바로 튀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장 초반에 10%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오전부터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통해 밸류업 NH투자에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뭐 때문에 뭐 두산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좋을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저 밑에 내려보면은 그래서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느냐, 24만원으로 잡는다 이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두산에 대한 목표가잖아요. 그래서 두산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두산에 대한 목표가가 24만원 잡은 거였는데, 야 두산 로보틱스 24만원 목표가래, 여기서부터 좀 한 4배는 가야 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보유 예서가 풀리면은 요거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뭐 주주 환원이나 여러 가지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악재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오르긴 했네요. 같이 올라서 그거는 조금 의외의 모습이긴 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자체도 호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코스피 200 종목 편입되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 달 전부터 미리 알 수는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뭐 한미 반도체, LNF, 두산 로보틱스 등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고, 편입되는 날은 내일 모레네요. 14일부터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뭐 패시브 수급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한미 반도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살짝 딱 터치를 했거든요. 한미 반도체 지금 시가총액이 LG전자를 넘어섰대요. LG전자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LG전자가 지금 16조 4천억인데 한미 반도체가 16조 8천억, 한 5천억 차이로 4천억 차이로 한미 반도체가 역전을 했네요. 아무래도 계속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미 반도체 글로벌 장비 업체로 위치 공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갖고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된다. 그때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그때 엑싯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시장의 좀 굉장히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몇몇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뭐 YC캠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오랜만에 좀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한국가스공사, 이 친구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약간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죽지 않고 5천억 이상 또 거래대금 터지고 있거든요. 상승폭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유는 최근에 뭐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꼭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저평가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일단 시추는 무조건 해볼 것이다, 또 이런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 수급이 완전히 또 끝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 뭐 에너지 종목들이나 뭐 시추 관련으로 올랐던 애들은 다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을 한 또 틈을 타서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은 열심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또 이런 뉴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본부장과 이사 뭐 등등등 뭐 다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죠?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다 매도를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뉴스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흉흉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좀 찜찜한 모습들인데, 뭐냐면 오늘 시작하자마자 뭐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 신고가 가면서 이거 오늘의 주도주 아니냐, 신고가 돌파도 했고, 오전에 땡 시작하자마자 뭐 거래대금도 2천억 3천억 뭐 오전부터 터져주고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도주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돌파 매매 또 신고가 매매로 매매를 하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피레침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무려 30%나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주면서 좀 무서운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뭔가 별다른 뉴스는 나와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확인을 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은 이제 FOMC도 있고, 내일 우리나라 새벽에 FOMC도 있고, 이따 저녁에는 또 CPI 발표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몇몇 개별주들이나 이제 테마주들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오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경계
경계감이 좀 있는 것도 같고 시장이 조금 쉽지는 않다. 확실히 차익 실현, 단타 자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하루하루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종목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제 장대 양봉 만들었는데 오늘 그 이상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리튬 포어스도 마찬가지. 리튬 포어스도 오늘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리튬 포어스의 전웅 대표가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또 업무상 배임 또 사기로 고발을 당했다. 당연히 악재죠. 자, 여기에서 전웅 대표는 리튬 포어스랑 하이드로 리튬 둘 다 좀 대표로 좀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회사의 개요로 본다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관련주 두 개가 좀 크게 거의 하한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이 굉장히 tum에 좀 급락도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몇몇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또 tum에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나와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도 불똥 튈까봐 같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하면서 막 정리를 해요. 이런 과정에서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결정될 FOMC 결과와 CPI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내일이나 이번 주까지 또 크게 변동성이 지속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 내일은 또 무슨 날이죠? 내마녀의 날, 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날짜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FOMC 다음날 내마녀의 날, 자, 두 개가 이제 만나서 또 어떤 변덕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줄지 그 부분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또 갑자기 올랐던 종목들도 몇 개 있어요. 그 섹터가 뭐냐면 자율주행인데, 근데 너무 가벼워갖고 라이콤 이 상한가를 갖고 모바일 어플 이런 종목들도 피레침이 또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자율주행 쪽 관련 뉴스가 아무래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 번씩 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 왔다 이런 뉴스도 있고, 이번에 또 GM에서는 자율주행에 1.2조를 투자를 한다. 전기차 생산을 축소를 하는데 중단했던 자율주행 사업은 재개한다. 이런 식의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콤은 따로 개별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튀는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왜냐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도 막 튀고 있거든요. 인성정보도 그렇고 10%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역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서울대 병원에 이어서 아산병원도 대형병원 전면 휴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울산 의대, 가톨릭대, 고려대 의대 등 파업 여부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고, 오늘 저녁 7시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회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 결과와 휴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만히 또 있지는 않겠죠. 정부가 또 어떻게 하냐. 오는 18일에 의협이 전면 휴진을 앞두고 의료계 집단 행동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여기에 또 정부도 추가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다시 또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위기 때문에 여기 비대면 관련주들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인성정보도 있었고 비트컴퓨터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인피니트는 그냥 별로 움직임은 딱히 없었고, 아무튼 이런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오늘의 또 오후장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바쁘게 일정들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오늘 시장 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자면은 FOMC와 CPI 발표를 앞두고 개별주 장세인데, 굉장히 몇몇 종목들은 또 세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튀는 종목도 잡으면은 피레침에 쏟아지게 바쁘고요. 사람들이 점점점 투자 심리가 발빠르게 이거 스캐퍼만 이제 계속 치고 빠지고 요렇게만 해야겠다, 좀 요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투자 심리가 시장에 대한 영속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장은 계속 신고가인데 그 미국장 살짝 꺾이기라도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같이 더 급락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단타만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번 FOMC 그다음에 내일의 내 마녀의 날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 주도 테마나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포지션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게 뭘 매매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고 있어서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다음 후보 FOMC 이후 내 마녀의 날 이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주도 테마가 무엇인가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한 2% 정도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나온 거라서 뭔가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걸로 일단 판단이 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물론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제가 좀 부정적인 좀 느낌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2,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테마주나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을 앞두고 한번 한 템포 쉬고 가자 이런 또 심리가 있어서 개별주들 위주로만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는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다. 그 부분 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